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 늘어서 누적 96,0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는 77명 줄은 수치인데요. 올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직후에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이제 300명에서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증가세로 좀 기우는 추세입니다. 일주간 하루 평균 457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약 439명으로 2.5단계 범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70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12명, 경기 161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이 291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사우나, 직장, 음식점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면 경남 진주시 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0명으로 늘었고 그밖에 경기 화성시 물류센터, 경기 부천시 보험회사, 경기 안성시 가구공장 등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은 주말에 검사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제발 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 후보 선발 절차가 시작됐죠? 네, 법무부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인선은 선거, 추천, 제청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하고요. 청구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예, 일반인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인 개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추천할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자로 제시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제 청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예. 추천위원회 첫 회의는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청거 기간이 끝난 뒤에 청거받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고요.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중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추천위원회는 추천자 후보자 명단을 공개를 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이르면 4월 말 취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월 말이요? 예, 시간 아주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검찰청이 LH 투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검찰 내 수사 협력단을 설치한다면서요? 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대검 과장 3명 그리고 검찰 연구관 3명 등 20명으로 꾸려지고요. 협력단은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팀 그리고 검사 지정,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한 라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수사 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을 합니다. 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 몰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 보전 조치가 가능합니다. 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검찰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검찰청은 수사협력단을 설치해서 경찰과 함께 공조하겠다 이런 얘기 같고요. 정부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는 경찰 신고 센터를 운영하네요. 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는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총경급을 센터장으로 총 5명의 전문 상담 경찰관이 업무를 맡도록 담당했고요. 그리고 투기 의혹이 구체적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 부정 이용행위, 그리고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입니다. 예, 전화번호 신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신고 전화번호는 02-3150-0025입니다. 신고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예, 하나만 더 살펴보죠.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특수본 등에 따르면은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오전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있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동시에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청 부동산 투기 수사범 특별수사대는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24명을 투입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역시 오늘 오전 10시부터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14명을 동원해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의 주거지와 포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도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제 사건 하기 전에 구미 3세 여아 사건 한번 살펴보죠. 이게 뭐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예. 가족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죽은 채 발견된 3세 여아가 있고요. 이 여아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가 있고 그 외할머니 있는데요. 지난달 2월 10일 날 구미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된 채 죽어 있는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 외할머니였고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건물 그 방은 원래 어머니가 살다가 6개월 전에 다른 데로 이사 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이 그 어머니를 아동학대 방임,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구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DNA 검사라는 과정에서 매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친자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종의 약간 자매 형태의 가능성이 보여서 경찰에서 확대를 해서 DNA를 확대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할머니 석 씨하고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외할머니도 역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세 여가 사망했고 결국은 어머니 책임이 아니냐 해서 DNA 검사했더니 어머니가 아니고 실제는 자매 사이였고 그렇죠. 외할머니가 실제로는 엄마였다 이건데 그러면 원래 그 어머니로 보였던 그 사람의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자녀가 지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겁니까? 바꿔치겠다 이렇게 말이 되던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둘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왜냐하면 외할머니 석 씨가 낳은 아이는 지금 미라 상태로 발견돼서 죽음 상태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는 병원 낳은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형태가 되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석 씨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은
낳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출산한 적이 없고 그 아이가 내 딸의 아이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사람은 거짓말해도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DNA가 모녀 관계로 나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면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DNA 감정이 잘못될 수도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서 4번이나 4번이나 예. 반복해서 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미라로 발견된 아이가 있고 그 석 씨의 DNA를 비교하는 건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오류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석 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뭐 혼자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을 갔다든가 무슨 아니면 뭐 산파가 있었다든가 그건 확인할 수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45살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노산이죠. 예. 그러면은 혼자 사실 해산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인데 문제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2018년도 3월쯤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 여러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확인해봐도 전혀 흔적이 안 나타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이게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 사망한 아이의 지금 언니, 처음에는 엄마로 불렸던 예.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분은 지금 그 아이가 자기 진짜 아이로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 되게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 어쨌든 출산을 했는데, 그러면 엄마 몰래 이렇게 아이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가능성 경찰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예. 이 김 씨가 해산을 하고 그 상태에서 요양하러 이제 친정 엄마죠. 석 씨 집에 와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꿨을 가능성도 네,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김 씨도 전혀 이해를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고 예. 석 씨도 전혀 아니라고 하는 상태인데 DNA는 그 아이가 석 씨와 친자 관계인 것 예. 정도는 팩트인 겁니다. 예. 그러면 아이 아빠는 누구냐? 지금 석 씨의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또 DNA는 그 남편이 아버지가 아니라면서요. 그 남편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관련돼 있을 사람을 추정해 봤는데 그 사람들도 아니고. 일단 그 석 씨가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출산까지 했는데 몰랐다.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미스터리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옷 자체가 좀 풍성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사실 7, 8개월까지는 모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모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은 그 남편은 자신은 관련이 없다. 모른다. 까지만 한데 어떻게 왜 모르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미스터리군요. 예. 근데 일단 정리해보면 석 씨가 낳은 딸은 사망했고 그렇죠. 석 씨의 딸이 낳은 아이, 손녀죠? 예. 손녀는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고 예. 일단 그 아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아이가 확실히 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럼 그 아이가 어디로 빼돌려졌느냐? 그럼 그 빼돌린 사람은 석 씨밖에 없는데 예. 그럼 석 씨가 혼자 빼돌리긴 어렵겠고 누군가와 공모했을 가능성 때문에 당시에 관련된 어떤 통화 기록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는데도 아하. 성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석 씨가 진술을 좀 제대로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리한 사건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이야기할 미제 사건은 어떤 겁니까? 예, 이제 광주 대인동 식당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2008년도 10월 20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발생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분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됐고, 예. 근데 이 발견하게 된 것은 그 부인이 같이 있지 않았고 부인은 서울에 이제 일보러 간 상태에서 그 여관 그 건물이 여관 건물이었나 봅니다. 예. 여관 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 남편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가게에 상당히 많이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그러니까 둔기를 여러 번 망치로 가격당한 이런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를 발견해서 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는 외출을 한 상태고 남편 혼자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 옆집 사람한테 좀 가봐달라 했더니 둔기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사망했다 이 말씀인데 예. 그러면 일단은 강절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일 그 없어진 물건이 있다면 없어진 물건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이 뭐냐면 이분이 차고 있던 금반지와 금시계줄 당시 뭐 시가가 360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없어졌는데 예. 문제는 식당이라고 하면 계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현금은 없어지지도 않았고 그 시신에 있던 바지에 있던 현금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반지와 금시계줄만 가지고 갔는데 사실이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예. 현금은 가져가도 이 작물을 가져가겠느냐. 그래서 이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에서 단순 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만한 사건이죠.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강절도로 꾸미기 위해서. 예. 원래는 원한 관계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폐물 같은 거, 이렇게 금반지 같은 걸 갖고 하면 어디에 팔 거 아닙니까? 예. 그 소위 말하는 작물인데 그거 역추적해서 많이 잡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참 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팔지 않죠. 녹여 팔죠.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를 그렇게 추적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겠네요. 불가능하죠. 예. 이게 금반지하고 금시계줄이니까 그렇죠. 그것만 따로 녹여 파니까 이게 역추적하기도 그래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저항의 흔적이 없었는데 살해 방법이 많이 지나쳤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원한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만약 강도라고 하면은 제압할 정도만 공격을 했을 텐데 예. 한 8차례 상당히 장도리 같은 걸로 했는데 그렇게 저항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했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들어오고 그걸 몰랐겠느냐.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단순 강도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면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공격했을 가능성 이것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망치였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좀 황당한 것은 첫 장면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학수사대가 이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방과 방 사이에 마루가 있는데 마루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게 혈흔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범인이 이걸 깨끗이 닦아서 그러니까 물로 닦아서 봤더니 이 혈흔은 없는데 루미놀로 말하는 거기에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혈흔 흔적은 있었고. 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범행을 했으면은 갖고 가든가 아니면 어디 그냥 툭 던져뒀든가 버리던가. 근데 그거를 물로 씻어갖고 다시 거기에다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숨겨놓는 것도 좀 안 발견되게 숨겨낸 것이 아니라 금방 찾을 만한 곳에. 근데 거기에 공구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구함에 다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밤에 공격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망치를 범인이 들고 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집에 있는 공구함에서 꺼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구함이 어디 있는지 처음 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전혀 모르죠. 그러면 면식범에 의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공구함이라는 데가 있는 데가 방과 방 사이에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데라서 알 수가 없죠, 사람. 보통의 그냥 강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가게에 들어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있는 거기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후두부를 8번 가게에 판 걸 보니까 면식범. 그럼 면식범 혹은 원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미리 흉기를 안 들고 갔다고 하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말다툼 중에 갑자기 그 공감이 생각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우발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걸 찾는 신용이라든가 이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근데 이 피해자는 뒷부분을 누워있는 상태에서 맞았다고 하면은 그게 좀 성립이 되느냐.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자러 가는 거를 이렇게 공격했느냐. 이 부분이 되고 상당히 이 상황이 도망가는 상황도 그럼 보통은 문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쪽으로 나와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리를 아는 사람이겠네요. 그 공간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지 바깥에서 시야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아니 그럼
그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면식범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수사해서 범인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못 찾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피해자분이 사실 그 사건 이전에 뇌수술을 받아갖고 사실 성격이 좀 변해서 예.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소한 마찰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충돌을 많이 해서 아하. 그러니까 그게 좀 적은 사람이라고 하면 수사가 될 텐데 예. 너무 많아갖고 이게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이게 간혹 정말 뇌수술 크게 하고 나면 뭐 성격이 많이 바뀐다 얘기를 하던데 진짜 그런가 보네요. 예, 이분이 아마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도 없었습니까? 너무 많아서? 뭐 오히려 딱 하나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유력하게 나왔던 사람이 그 식당 건물 2층에 살던 보통 달방 거주자라고 하죠. 예. 그분이 이제 치약 장수를 했었는데 그분이 예. 평소에 충돌이 좀 잦았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돼 갖고 신원을 숨긴 상태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방에 이 사람의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예. 혹시나 그래서 도망자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바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렸죠. 예. 네. 그럼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네요. 하필 예, 또 예. 그때 사라졌으니까. 예. 그래서 2012년도에 아주 이제 광주청 미제전담반에서 아주 고생을 해갖고 이 사람의 어떤 몽따주를 찾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무통장 입금한 것을 은행을 뒤져갖고 찾아내서 지문을 확보해서 예. 결국은 공개 수배한 다음에서 이제 검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허. 2015년도 예? 10월에. 예.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예. 현장에 있던 족적하고 이 사람의 이 발 사이즈가 안 맞은 거예요. 아, 현장에 족적이 남아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딱 같지만은 루미놀로 해봤더니 족적이 있었던 거죠. 아, 족적도 루미놀로 하면 나옵니까? 그렇죠. 그걸 딱 같다 하더라도. 근데 족적이 그 현장에 있었던 족적과 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족적은 완전히 달랐다. 발 크기가 달랐나 보네요, 그러면? 예. 275하고 290. 아,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그럼 용의소상이 제외됐고. 제외됐고. 근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제외하느냐. 사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해봤고. 근데 진실 반응이 나왔고. 그 외 여러 가지 알리바이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엉뚱한 사람을 잡은 거죠. 아, 이게 참 쉽게 풀릴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안 풀렸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직 뭐 또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단서가 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건 처리반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